현재 보시고 계신 이 페이지는 wpguide.co.kr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을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애드센스를 달아서 부수입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만들었고, 실제로 만드는 것도 호스팅 비용 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유료로 구매를 한다거나 테마를 유료로 사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성을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서 글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목록에서는 전체 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워드프레스 팁이라고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싶은 특별한 카테고리가 있다면 이런 구성으로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워드프레스 가이드라고 하는 이 형태를 따라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호스팅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깔린 상태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 같은 경우는 K-테마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모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를 사용할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테마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른 어떤 세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K-테마를 설치하고 활성화를 해 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따로 활성화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로고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칸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칸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홈에서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로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에 들어오시고 이 중에서 이제 로고 제작하기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이제 로고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이 템플릿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든다 하는 거 있으면 클릭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WP 가이드를 만들 때는 로고를 이렇게 이제 코코넛이라고 돼 있는 로고가 있길래 여기 좀 예뻐서 이 로고를 조금 수정해서 WP 가이드라고 하는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 이렇게 만든 로고를 사실은 이렇게 딱 삭제를 해주시고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G로 하시던지 JPG로 하시던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여러분의 PC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고와 테마를 준비를 하셨다면 플러그인 설치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실제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 그렇게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엘리멘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엘리멘터라고 치시고요. 메뉴는 왼쪽에서 플러그인에서 새로 추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멘터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치를 눌러서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서 두 번째로는 몬스터 인사이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몬스터 인사이트는 이제 구글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연동을 해서 내 사이트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 방문자를 위한 방문자 분석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치를 할 것은요, 프리미엄 애드온스 for 엘리멘터라고 하는 PAE 요 플러그인입니다. 아까 엘리멘터 설치를 할 때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중복이 되네요. 자, 다음은 랭크매스입니다. 자, 랭크매스는 포스트를 작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플러그인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도 잘해주고 내 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같이 설치를 해놓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설치를 하셨다면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플러그인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보면요. 현재 엘리멘터, 그리고 랭크 매스, 프리미엄 애드온 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몬스터 인사이트. 이렇게 4개의 플러그인에 대해서 활성화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됐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씩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을 다 설치를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할 일은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를 메뉴로 엮어서 그 다음에 테마로 연결을 하는 작업입니다. 데모 페이지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 페이지의 제목,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하면 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관련된 포스트들, 즉 글들이 이쪽 페이지에 쭉 목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블로그, 쇼핑몰, 마케팅 플러그인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해당 카테고리의 글들이 그 페이지에 표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 주제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만들고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바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 홈페이지가 아니라 블로그에 대한 블로그에 대한 글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드프레스 블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저는 글을 쓸 때 쇼핑몰에 대한 글도 쓰고 싶어서 쇼핑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이 페이지에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에 대한 카테고리 글도 이쪽 페이지에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소스를 무료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만든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메인 페이지. 자, 블로그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는 전체 7개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페이지를 우리가 메뉴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모에서 메뉴 이렇게 이동해서 메뉴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뉴 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어떤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뉴 이름은 블로그 메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메뉴의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메뉴의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위치는 지금 메인 메뉴, 푸터 메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테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3개, 4개의 메뉴 위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K테마에서는 이렇게 메인 메뉴, 푸터 메뉴 두 가지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 블로그 메뉴는 상단에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메뉴라고 하고 우선 메뉴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 생성을 하고 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라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생성한 페이지 이 페이지를 한번 메뉴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추가가 됐고요. 순서를 한번 맞춰보면 우선 메뉴가 이렇게 오고 워드프레스, 그 다음 블로그, 그 다음에 쇼핑몰, 마케팅, 플러그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메뉴를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우선 메뉴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푸터 메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터 메뉴는 이제 테마에서 가장 하단에 푸터 메뉴 위치에 표시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선 유사하게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추가를 해 놓으시고, 블로그. 자, 거의 동일한데 메인에 이제 블로그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저장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페이지를 만들고 메뉴를 만들어서 테마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면요. 자, 기본 세팅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우리가 지정한 메뉴들이 그대로 나오고, 하단에도 푸터 메뉴가 설정한 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이제 로그아웃하고 이렇게 전체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표시되지 않도록 사용자 정의를 좀 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서 페이지 이동을 하시고, 자, 현재 옵션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 옵션들은 K-테마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에 따라서 옵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테마에 맞게 로고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K-테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마 일반으로 들어가서 로고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고 이미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로고 메이커나 아니면 칸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로고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르기 건너뛰기 이렇게 하면 상단의 로고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푸터 로고도 수정을 해 주는데 우선은 상단과 동일하게 그렇게 로고를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터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렇게 로그아웃이나 이런 이제 메가 메뉴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헤더 설정으로 이동을 하면 헤더 요소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소 표시에 보면 어떤 요소는 표시하고 어떤 요소는 표시하지 않을 것인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체 메뉴 표시 여부 비활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검색 폼은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메뉴 표시 여부. 자, 표시 여부는 비활성화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개를 하면 지금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검색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능 메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원래 첫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서 유틸 메뉴들, 그러니까 기능 메뉴들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기초적인 세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블로그에 처음으로 접속을 했을 때 보여주게 되는 화면인데요. 워드프레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화면을 글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글 목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페이지, 내가 꾸며놓은 페이지를 표시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정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읽기라고 하는 2차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읽기에 들어와 보시면 현재 최신 글이라고 홈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두 번째 체크박스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만들어 놓은 블로그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 이동해 보면 이제 블로그 메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편집을 첫 화면에서 눌러보시면 블로그 메인 페이지라고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메인 페이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상단에 보면 엘리멘터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엘리멘터로 편집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클릭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접속을 하니까 이렇게 어떤 공지사항들이 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엘리멘터 첫 화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멘터에서 첫 화면을 꾸미기 위해서는 먼저 글이 좀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해 놓은 글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세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글을 작성해 놓지 않았다면 대략적으로 5개에서 6개의 샘플이 될 수 있을 만한 글을 작성을 하고 이 단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작성을 하실 때 가능하면 썸네일 이미지,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를 하나씩 지정을 해 주시고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글이 작성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섹션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는 지정 너비가 아니라 전체 너비로 한번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을 전체 너비로 해서 먼저 이 큰 섹션에 대해서 세팅을 먼저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여백 값을 저는 이제 REM으로 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 여백 값이 아니라 패딩 값입니다. 패딩 값을 먼저 REM으로 상단 3, 그 다음에 0, 3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을 기본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F1, F1 정도로 기본 세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섹션의 배경을 하나 주시고 여기를 클릭해서 엘리멘터의 위젯, 블로그 위젯을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위젯을 추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성해 놓은 그런 어떤 글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는 이미지들이 상단에 표시가 안 되고 제목과 내용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표 이미지를 지정을 안 해 놓으시면 이렇게 글과 내용 그리고 다른 정보들만 표시가 됩니다. 대표 이미지를 설정하고 나면 이런 화면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이미지, 그러니까 피처 이미지 꼭 설정을 해 주시고요. 첫 화면에서 가장 상단 영역은 우선 이 설정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이제 위젯의 옵션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컨텐츠라고 하는 영역에서 탭에서 제너럴이라고 하는 요 하위 영역으로 이동하시고 스킨이 하나, 둘, 셋, 넷, 5종류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온사이드라고 하는 스킨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은 하나의 컬럼으로만 해 주시고요. 전체 4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러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시면 전체의 4개가 이렇게 캐러셀 형태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돌아가게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세로가 높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스를 한 250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위스는 지금 이제 데모는 50%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50%에 250 픽셀의 높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러셀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다수로 해주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아래에 닷 클릭 시 이렇게 좌우로 이동되는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현재 이제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배경값이 있는데 그 배경 말고 이 위젯에서 지정하고 있는 배경이 따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배경 없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컨텐츠 박스나 아니면 그냥 박스에서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흰색으로 돼 있긴 하고,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죠. 근데 흰색은 사실 저희가 흰색으로 지정해 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투명 값을 사용을 해서 흰색으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흰색에서 알파 값, 그러니까 이제 투명도를 100%로 주시고, 배경이 투명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컨텐츠 박스죠. 컨텐츠 박스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 중간쯤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으로 지정을 하시고 알파 값을 투명도를 100%로 주시면 현재 이 위젯에서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이 위젯을 감싸고 있는 이 섹션에서 지정한 배경으로 이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보기를 통해서 화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단에 슬라이더 잘 돌아가는 거 확인이 되고요. 현재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회색 영역이 표시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데모에서 봤던 거는 이 회색 영역이 전체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위젯들 지정하는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현재 이제 섹션의 너비가 이렇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회색 영역이 100%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테마 일반 기본 설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테마의 너비, 그러니까 전체의 너비는 100%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영역의 너비는 컨텐츠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전체로 해주시면 이렇게 100%로 꽉 차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공개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 이제 너비 100% 확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블로그 영역의 위젯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는 100%로 늘어났고요. 이 컨테이너가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위젯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자, 이 위젯을 클릭해보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컨테이너의 너비를 지정 너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로그를 이 컨테이너 안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오른쪽에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회색 배경 색상을 가지고 전체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컨테이너는 이 위젯을 품고 있는 컨테이너고 이 홈페이지에 정해진 영역, 지금은 이제 1140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1320이라고 나중에 수정을 할 겁니다. 이 정해진 영역만큼 넓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지금은 이제 이 블로그죠. 이 블로그가 이렇게 더 이상 100%로 늘어나지 않고 정해진 영역 안에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 구조를 만들었고 그 안에 블로그 위젯을 통해서 우리가 쓴 글을 표시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보기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카로셀에서 이제 다스트는 없애고 좌우에 에로우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넣어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밖으로 표시되도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디자인을 살짝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타일 탭으로 이동을 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카로셀, 에로우스 이 부분을 가보시면 이 에로우 부분 좌우 이제 화살표의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데모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흰색 배경에 검정색 화살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해 주시되 보더 레디어스를 좀 줘가지고 보통 한 50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이렇게 좀 더 줘서 이렇게 한
마찬가지로 50으로 한번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50 너무 큰가요? 한 30 정도? 네, 30 좋은 것 같고, 화살표의 사이즈도 조금 더 키워서 30 정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실제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짜잔! 네, 이렇게 좌우 화살표를 통해서 블로그 글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우리가 글씨 폰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상하 여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고 이쪽 상단 영역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편집 화면에 돌아와서 이쪽 이제 위젯을 클릭을 해 주시면 지금 이제 상단에 있는 이 여백을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고 싶은데요. 자, 먼저 스타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로 이동을 해서 이 영역을 컨텐츠 박스라고 합니다. 컨텐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이기 때문에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데 이 컨텐츠 박스에서 패딩 값이나 마진 값을 조정하면 이 여백들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딩 값을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해 보니까, 그러면 페이지를 한번 보면 상단에 여백이 없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폰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폰트로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엘리멘터 설정으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정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기본 색상 비활성화, 기본 글꼴 비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개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면 엘리멘터 기본 색상이 비활성화되고 엘리멘터 테마에서 색상을 상속합니다. 이 색상을 선택하면 이 상자를 선택하면 기본 글꼴이 비활성화되고 엘리멘터 테마에서 글꼴을 상속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엘리멘터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떠한 색상 값이나 폰트 값이 있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테마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랑 색상을 사용하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후에 메인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상단의 폰트 그리고 내용의 폰트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스타일을 가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젯에서 포스트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포스트 옵션에서 내가 표시할 거, 표시하지 않을 걸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는 우선 카테고리는 표시를 안 할 거예요. 카테고리는 표시를 안 하고, 그리고 태그가 있을 텐데 태그가 있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제목의 텍스트 크기가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타이틀의 텍스트 크기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단 스타일에서 타이틀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폰트 크기를 이제 저는 REM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REM으로 선택해 주시고 1.5 정도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살짝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컬러를 지정을 해서 333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설정을 했고요. 바텀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제목과 제목 아래에 있는 요소들 간의 간격입니다. 저는 한 15픽셀 정도 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서 폰트가 제대로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선은 상단 섹션 영역은 설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영역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데모 페이지에서 두 번째 영역을 보면 이렇게 전체 목록이 쭉 이렇게 나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열되는 목록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새 컨테이너 추가를 해서 아래쪽으로 나열되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블로그라고 하는 위젯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형태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이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너무 이렇게 회색 영역하고 아래쪽에 흰색 영역이 바로 붙어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고급 탭에서 패딩으로 이동해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REM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3, 하단에 3 REM 이렇게 3 값으로 두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위젯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젯을 선택하시면 이 위젯에 대한 옵션 값들이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 옵션 값들에서 스킨이라고 하는 값을 온사이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바뀐 형태에서 컬럼을 하나씩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형태가 변환이 되어서 표시가 되는데요. 나는 첫 페이지에 8개의 글을 표시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post per page라고 하는 값을 8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는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모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인데 기본적으로 배경에 색상이 없고 그 다음에 아래 글과 윗글 사이에 선이 하나가 있고 여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대로 그대로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젯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에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안 건드셔도 될 것 같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박스 영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박스 영역을 한번 보시면 먼저 보더 값을 하나 넣으면 좋은데요. 자, 아래쪽에 패딩 값을 한 4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격이 살짝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보더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테두리를 하나 넣는데 실선으로 하면 이렇게 전체 박스에 실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하단에만 실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만 1픽셀로 실선을 넣었고요. 이 색상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1, 자, 조금 더 진하게 E1, E1, E1 이렇게 지정을 해주니까 약간 선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배경 색상을 다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서 배경 색상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알파값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박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컨텐츠 박스로 가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해주시고 알파값 100%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으로 변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보더 이제 선이 있는데 이 선과 아래쪽 글과의 여백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과 글 사이에 조금 더 여백을 줘야 한다면 이 부분은 컨텐츠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가보시면 이제 로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칼럼이 있고 로우가 있다면 그 로우와 로우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40픽셀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처드 이미지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만 낮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 정도 이렇게 낮췄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됐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와 상단 사이에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백을 조금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텐츠 박스로 이동을 하시고 패딩 값을 전부 0으로 준 다음에 스타일에서 컨텐츠 박스에서 패딩 값입니다. 준 다음에 상단은 0으로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 하단, 왼쪽 이렇게 50픽셀씩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여백에 관한 부분, 그죠? 상단은 여백이 0이고 왼쪽과 하단은 여백이 다 있는 그 형태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 한번 보면 타이틀의 서체가 지금 이제 로버트로 돼 있는데 로터 산스 이렇게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자, 저장을 하고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상단에는 좌우로 슬라이딩이 되는 글이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는 최근 글이 순서대로 쭉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예시 사이트에서 상단 영역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섹션까지는 완료가 되었고요. 세 번째 이 배너가 있는데 이 배너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영역, 이 워드프레스 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블로그 영역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멘터 페이지로 돌아와서 상단에 있는 우리가 방금 전에 세팅해준 이 영역을 그대로 다시 하나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 누르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하나 더 생긴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영역에 제목을 먼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있고요. 제목을 워드프레스 팁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서체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333이라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세팅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 블로그 위젯 클릭을 해 보시면요. 현재 이제 온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온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클래식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식이라고 우선 바꿔주시고 그리고 컬럼을 3개 컬럼으로 표시되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전체 포스트는 9개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기본적인 설정은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들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컬럼과 컬럼 사이에 여백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옵션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옵션 이렇게 가보시면 컬럼과 컬럼 사이 이렇게 여백을 줄 수가 있는데 30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으로 맞추고 그리고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서 높이를 한번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는 250픽셀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픽셀 이렇게 높이 값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와 보니까 제목 영역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여백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위에 있는 위젯을 그대로 가지고 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여백을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클릭하시고 스타일 클릭을 하시고 메타데이터 컨텐츠 박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상단을 30 정도 그리고 오른쪽 0 하단 0 왼쪽 0 자, 이렇게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아까보다는 훨씬 보기 좋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영역에 이제 보더 값 설정해 준 게 있었죠. 자, 보더 값은 0으로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코멘트나 이런 값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옵션 가보시면, 이제 컨텐츠에서 포스트 옵션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코멘트 메타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하지 않게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게 보일 것이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타이틀의 바텀 스페이싱을 한 15픽셀 혹은 20픽셀 정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설정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을 조금 통일해 주기 위해서 333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컨텐츠에서 아래 태그들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 포스트 옵션에서 태그 메타, 이 태그 메타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페이지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사실 우리가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번째 위젯, 이 두 번째 위젯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형태의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페이지는 배너를 제외한 나머지 세팅은 다 해봤고요. 배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가이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배너를 어떻게 제작하면 된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위젯들, 그리고 목록으로 표시되는 위젯, 카드 위젯까지 이렇게 위젯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들을 한 단계씩 따라하기를 하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모바일을 한번 표시를 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설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F12 버튼, 그러니까 크롬의 경우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한데, 크롬에서 F12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작은 이제 아이콘이 하나 보이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면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화면이 표시되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에서 보면 이렇게 여백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공간들, 상하에 여백이 없는 부분들, 이렇게 좀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버튼을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메인 화면에서 엘리멘터 편집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엘리멘터 편집 화면에서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버튼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번째 버튼에서 반응형 모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상단에 이렇게 버튼들이 추가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데스크탑으로 보는 화면, 그리고 태블릿으로 보는 화면, 모바일로 보는 화면, 이렇게 각 화면별로 사이즈가 바뀌면서 어떻게 위젯들이 그리고 화면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스타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박스를 가보면 이렇게 값들이 나오는데, 패딩 값을 보면 00030이라고 설정된 값이 보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커서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0이라고 하는 값은 PC에서 설정을 해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에 모바일에서 설정해 주기 원하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모바일 값과 PC 값 각각 별도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왼쪽의 여백이
없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을 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0으로 지정하면 전부 다 동일하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락을 풀어주고 30 정도의 여백을 추가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는 이렇게 여백이 없고 상단에는 여백이 생기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하단에 보이는 이 여백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가서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제일 첫 번째 위젯, PC에서는 이렇게 좌우 슬라이딩이 되던 이 위젯이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글만 표시하는 이 위젯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위젯은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젯도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왼쪽에 여백을 좀 없애고 상단의 여백을 높이고 싶다 하면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로 가서 컨텐츠 박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백 값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백의 값들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상단은 30으로 여백 값을 주고요. 나머지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에 여백을 조금 더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백 값을 좀 더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10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백을 주면 이미지에는 여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위젯을 감싸고 있는 이 섹션에서 값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상단하고 하단에 3REM씩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을 3을 주면서 여기에 0.1 정도 혹은 0.5 정도 0.5 정도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면 좌우에 여백이 좀 생기면서 보기가 좀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줘보고요. 그리고 다시 위젯으로 돌아와서 여기 아래에 보이는 이 여백을 없애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위젯에서 컨텐츠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아니어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느 정도 모바일에서도 보기 좋게 그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를 아니오로 놓고 보시면 모바일에서도 어느 정도 정렬된 모습으로 여백이 큰 차이 없이 보기 좋게 설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위젯도 설정을 완료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위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젯은 사실 크게 수정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위젯을 감싸는 섹션에 여백을 좀 주고 싶다고 하면 아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좌우 여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여백을 좀 수정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스타일에서 컨텐츠 박스 이동을 하시면 상단 하단 여백을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박스에서 봤을 때 하단 여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박스를 선택을 해 주시면 박스 하단 여백을 설정할 수 있는 란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설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모바일에서 표시되는 화면을 설정을 완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화면으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12를 눌러서 화면을 표시를 하면요. 네, 아까와 다르게 그래도 여백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 보기 좋게 그리고 글과 상단의 이미지 공간도 보기 좋게 이렇게 설정이 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바일에서 설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엘리멘터에서 모바일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첫 번째는 왼쪽 하단에 있는 반응형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모바일에서의 화면을 설정하고 싶다 하면 그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각 위젯들의 설정 값들, 그러니까 여백이라든지 패딩 값, 마진 값을 이렇게 각 항목에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 주시면 그러면 모바일에서의 화면 값을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따라 해보면서 직접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젯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설정된 위젯을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있고 서브 페이지들이 각각 있습니다. 서브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 서브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의 일정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워드프레스 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목록형 위젯을 서브 페이지에 설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어떻게 위젯을 복사하는지 한 단계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에서 엘리멘터 편집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편집 화면에서 이렇게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위젯을 선택하고 복사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자, 이 화면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페이지 어디에 복사를 할 것인가 그 복사 대상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마찬가지로 페이지 편집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편집을 열어서 엘리멘터로 바로 이동이 안 되면 이렇게 엘리멘터 편집으로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붙이기 이렇게 해주시면 메인 페이지에서 설정했던 우리의 위젯이 그대로 이 페이지에 복사가 돼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내가 원하는 어떤 글들이 표시가 되도록 복사를 한 상태입니다.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내가 복사를 원하는 위젯을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상단의 메뉴들은 각 이제 블로그의 주제별, 카테고리별로 메뉴를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글을 쓸 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대한 글은 이쪽 페이지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쇼핑몰에 대한 글은 이쪽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쪽에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사한 이 위젯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관련된 글만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엘리멘터 편집을 다시 들어가서 위젯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쿼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컨텐츠에서 쿼리로 이동하시면 이 위젯에 어떤 조건의 글들이 표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글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쪽 오른쪽 위젯에는 우리가 제가 미리 작성해둔 글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필터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매치되는 카테고리를 이쪽에 표시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카테고리 필터라는 걸 선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면서 생성해 놓은 카테고리가 이곳에 표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다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카테고리를 생성을 해 주시면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에서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글을 작성할 때 단계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워드프레스에 해당되는 글들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죠? 바로바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워드프레스를 삭제를 하면 전체 글이 보이게 되고요. 워드프레스를 선택을 하면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글들만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에는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글들만 표시가 하도록 설정이 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러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페이지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메인 페이지에는 전체 글들이 다 표시가 되면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주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카테고리 페이지에는 워드프레스의 글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확인을 하셔도 자, 아까 전에 메인에서 모바일에서 다 설정이 완료된 우리가 위젯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표시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멘터에서 모바일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모바일 설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린 것처럼 모바일 화면에서 그 값들을 입력해 주면 모바일 화면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설정된 이 위젯을 다른 페이지에 복사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단계씩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각각 주제에 맞게 여러 위젯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을 직접 작성을 하고 읽기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